여러분, 혹시 냉장고 안에 초록색 나물 하나 넣어두고 계신가요? 봄철마다 어머니가 캐오시던 그 쑥, 국 끓여 드시고 떡에 넣어 드시고 계신 그 쑥 말입니다. 그런데 이 쑥을 드시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보약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콩팥이 약하신 분,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 이런 몇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쑥 하나를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쑥을 1년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봄에 한두 번 드시나요? 아니면 거의 안 드시나요? 혹시 쑥국은 좋아하시는데 쑥떡은 별로 안 드시나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이번 봄부터는 쑥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쑥이라는 이 흔한 나물 속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정말 요긴한 성분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몇 가지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8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쑥이 어떤 식물인지, 면역력과 노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혈당 관리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소화와 간 건강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혈관과 혈액 건강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4가지 경우, 좋은 쑥을 고르는 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마지막으로 직접 캐실 때 주의할 점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어주신 만큼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쑥이 어떤 식물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라는 아주 흔한 식물이죠. 상기통매도 있고 들판에도 있고 심지어 도시 공터에도 자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낮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쑥을 음식이자 약재로 함께 써왔습니다. 단호에 쑥을 문에 걸어두던 풍습, 배 아플 때 쑥을 배 위에 올려두던 어른들의 지혜,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도 할머니께서 배 아프다고 하면 뜨끈한 쑥찜질을 해주셨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옛 의서인 본초강목에는 쑥이 병을 물리치는 힘이 있고 오래 묵을수록 그 약효가 더 좋아진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교경전에도 7년 묵은 병에는 3년 묵은 쑥을 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꼭 3년씩 묵혀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말 속에는 쑥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곁에 있는 풀 한 포기가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원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쑥은 단순한 나무를 넘어서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던 손길 그 자체였습니다. 봄이 되면 허리 굽혀가며 들판에서 쑥을 캐오시던 그 모습, 자식들 먹이려고 국을 끓이고 떡을 빚으시던 그 정성, 다들 기억 한 조각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정성을 이어받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쑥 한 그릇을 챙길 차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쑥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봄철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독 봄만 되면 몸이 나른하고 자꾸 졸리신 적 없으신가요? 흔히 춘곤증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몸이 갑자기 바뀐 날씨와 활동량에 적응하느라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봄나물들이 이 시기에 딱 맞춰서 나온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냉이, 달래, 두릅,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쑥까지 모두 겨울에 부족했던 영양소를 채워주고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나물들입니다. 조상들이 괜히 봄나물을 챙겨 드셨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쑥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봄나물을 딱 3가지로 나눠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이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고 향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둘째, 달래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과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와 면역, 소화 기능까지 폭넓게 작용하면서도 오래 두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봄나물들은 대부분 한철 반짝 나왔다가 사라지지만 쑥은 말리거나 얼려서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이나 달래보다 향과 약성이 더 오래 유지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쑥을 캐서 말려두었다가
1년 내내 약재로도 음식으로도 활용해온 겁니다.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왜 우리 조상들이 유독 쑥을 귀하게 여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면역력과 노화 방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시죠? 예전 같으면 며칠이면 훌훌 털고 일어났는데 요즘은 2주, 3주씩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감기 걸리시면 며칠 정도 고생하시나요? 3일이면 낫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열흘 넘게 가시나요? 이게 다 나이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쑥에는 이 면역력을 지켜주는 성분들이 여럿 들어 있습니다. 쑥 속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열심히 싸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우리 몸 자체가 상하게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위험하듯이 브레이크가 너무 세게 걸리는 자동차도 위험하겠죠. 쑥이 바로 이 브레이크 역할을 도와서 몸이 적당한 선에서 잘 싸우고 잘 멈추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또한 쑥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는 외부 침입자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쑥 특유의 향을 내는 시네올이라는 성분은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 같은 흔한 균에 대해서 실제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콧물이나 기침이 있을 때 쑥을 태우거나 찜질로 활용하면 호흡이 한결 편해진다고 알려진 것도 이 성분 덕분입니다. 쑥의 향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명상이나 마사지할 때 함께 활용하면 몸과 마음 모두 이완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화 방지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분은 70이 넘어도 피부가 탱탱하고 어떤 분은 50대인데도 주름이 깊으신지,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몸속 활성산소를 얼마나 잘 없애느냐가 크게 작용합니다. 쑥에는 비타민 C, 클로로필,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몸속에 쌓인 나쁜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쉽게 말하면 몸속의 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붙이가 오래 방치되면 녹슬듯이 우리 몸도 활성산소가 쌓이면 서서히 녹슬어 갑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 녹을 닦아내는 청소 도구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쑥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피부 속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줍니다. 콜라겐이 천천히 줄어들면 피부 탄력도 그만큼 오래 유지되겠죠. 콜라겐은 우리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집이 오래 버티듯이 콜라겐이 잘 유지되면 피부도 그만큼 오래 탱탱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또래 모임에 나가셨을 때 다른 분들보다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럼 쑥만 많이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건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기억해 두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꾸준히 적당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손발이 차가운 편이신가요? 아니면 따뜻한 편이신가요? 유독 겨울만 되면 손끝 발끝이 시리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냉기도 몸속 혈액순환과 면역 기능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따뜻해야 면역세포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따뜻한 쑥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단순히 감기 예방을 넘어서서 몸 전체의 순환과 면역력을 함께 챙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쑥의 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쑥국 끓일 때 나는 그 진한 향 좋아하시나요? 사실 이 향 자체가 그냥 향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시네올이라는 성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는 것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 받아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스트레스가 오래가고 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쑥 한 그릇의 향을 맡으며 식사하시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로 면역력과 노화 방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쑥은 염증 조절, 저항력 강화, 항산화, 콜라겐 보호, 여기에 순환과 마음의 안정까지 여러 방향으로 우리 몸을 지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혈당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건강검진 받으시고 공복 혈당 수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이후 세대는 젊었을 때 밥심으로 버텨온 세월이 있어서 탄수화물 위주 식사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혈당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밥 한 공기 그냥 다 비우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반 공기 정도로 조절하고 계신가요? 쑥이 이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쑥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슘이라고 하면 대부분 뼈 건강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칼슘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가 제대로 일을 하는데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이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베타세포는 말하자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공장 직원과 같습니다. 직원이 힘이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또한 쑥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은 당분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서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졸리거나 나른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것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쑥을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쑥은 다른 나물에 비해 당질 함량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쑥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반찬으로 곁들이는 정도로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 식사에 나물 반찬으로 조금 드시는 정도는 오히려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 덕분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핵심은 양 조절입니다. 무엇이든 극단으로 가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딱 반찬 한 접시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00언저리로 나와서 조마조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계선 단계를 흔히 당뇨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아직 병은 아니지만 관리를 안 하면 몇 년 안에 진짜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쑥처럼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주는 식품을 식단에 꾸준히 곁들이시는 것이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그저 밥상 위에 반찬 하나 더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관리법인 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식사 순서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채소나 나물류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오릅니다. 쑥나물을 식사 맨 앞에 젓가락으로 먼저 집어 드시는 작은 습관,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혈당 관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리해드리면 쑥은 칼슘을 통해 인슐린 분비를 돕고 식이섬유를 통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소화기 건강과 간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신 경우 많으시죠. 저녁 드시고 나서 속이 답답해서 잠들기 힘드신 적 있으셨나요? 쑥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조절해주고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쑥의 풍부한 기기섬유는 장 속 나쁜 균은 줄이고 좋은 균은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장 환경이 건강해지고 배변 활동도 한결 편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쑥의 성질을 따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이 차갑거나 찬 기운 때문에 생기는 설사, 식욕 부진이 있을 때 예로부터 쑥을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옛 의서에도 배가 차서 아플 때 말린 쑥을 배 위에 올려두면 그 효과가 놀라울 정도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쑥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쑥뜸이나 찜질팩처럼 외용으로도 활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쑥에 들어있는 시네올이라는 성분은 내장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해서 복부 경련이나 생리통 같은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쑥을 먹는 것 말고 몸에 직접 활용하는 방법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로부터 배가 차갑고 아플 때 어른들이 쑥을 뜨겁게 볶아서 천에 쌓아 배 위에 올려두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이걸 쑥찜질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얼마든지 집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말린 쑥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면주머니에 넣고 배나 허리처럼 찬 기운이 느껴지는 부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주머니처럼 온기를 오래 유지해주면서 쑥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도 서서히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방에서는 쑥뜸이라는 방법도 오랫동안 활용해왔습니다. 말린 쑥을 원뿔 모양으로 뭉쳐서 특정 혈자리 위에서 태우는 방법인데 전문적인 시술이다 보니 집에서 직접 하시기보다는 한의원에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굳이 전문 시술까지 가지 않으셔도 앞서 말씀드린 쑥찜질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간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일을 하죠.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면 언젠가는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 공장이 지치면 온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쑥에 들어있는 카필라린이라는 성분은 담즙 분비를 도와서 지방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간의 해독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물질이 과도하게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 약속에서 술 한잔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유독 몸이 무겁고 속이 쓰리셨던 적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면 멀쩡했는데 요즘은 이틀, 사흘씩 가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다 간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술을 완전히 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시죠? 이럴 때 평소 식단에 쑥을 꾸준히 곁들이시면 간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조금씩이라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약이 아니어도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간을 챙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화가 안 될 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실 때 따뜻한 쑥차를 한 잔 드셔보세요. 말린 쑥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기만 하면 되니 만들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뜨끈한 쑥차 한 잔이 속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소화기와 간 건강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위 점막 보호, 장 환경 개선, 복부 경련 완화, 간 해독 지원, 이렇게 4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4번째 혈관과 혈액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고혈압이나 심장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60대 이후로 혈관 관련 질환 정말 흔하죠. 계단 몇 개 오르시고 숨이 많이 차시나요? 아니면 아직 거뜬하신가요? 쑥에 들어있는 쿠마린 계열 성분은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면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는 것도 줄어들겠죠.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계속 쌓이면 물이 잘 안 나오듯이 혈관에도 노폐물이 쌓이면 피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쑥이 이 물때가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혈관 안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튼튼하면 동맥경화나 고혈압, 나아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쑥의 푸른빛을 내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클로로필은 간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돕고 혈액 속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클로로필은 우리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철분과 결합하거나 흡수를 도와서 적혈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지럼증이나 빈혈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철분 흡수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쑥을 챙겨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핑 도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순간이 잦아지신다면 평소 식단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건강하게, 당당하게 지내고 싶으신 마음 다들 있으실 겁니다. 또래 모임에 나가셨을 때 누군가 혈압약을 몇 알씩 드신다는 이야기를 하면 나는 괜찮을까 걱정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혈관 건강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 식습관으로 혈관을 미리미리 관리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쑥 한 접시가 당장 혈압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곁들이시는 작은 습관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쑥의 좋은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 둘째 혈당 관리 보조, 셋째 소화기와 간 건강, 넷째 혈관과 혈액 건강,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쑥에 대해 흔히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 몇 가지를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쑥이 쓴맛이 강해서 몸에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쓴 쑥국을 억지로 드셨던 기억 때문에 쑥을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린 봄쑥은 쓴맛이 훨씬 덜하고 오히려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억센 여름쑥이나 가을쑥과 달리 봄에 나는 어린 쑥은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쑥은 그냥 나물이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듯이 당뇨가 있으신 분, 콩팥이 약하신 분에게는 양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나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말린 쑥은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 의서에서도 오래 묵은 쑥일수록 약효가 더 좋아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말려서 보관하신 쑥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으니 냉동실이나 건조 보관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시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쑥을 조심해서 드시거나 아예 피하셔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 가족 중에 해당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1년 안에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미루고 계신가요? 지금 드시는 약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아니면 2-3가지 이상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애매하게 나온 적은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경우 몸에서 칼륨을 배출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쑥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쑥 100g에 6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성인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약 2000mg인 것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단순히 근육이 약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녹색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콩팥이 약하신 분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쑥뿐만 아니라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처럼 칼륨이 많은 다른 채소나 과일도 함께 조심하셔야 하고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에 드시는 양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최근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인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 여과율에 대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주의하라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쑥뿐만 아니라 진한 나물 국물이나 채소즙 종류도
양을 잘 살펴가며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쑥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쑥은 국화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국화꽃이나 민들레, 해바라기 같은 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쑥을 드셨을 때도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목이 붓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쑥즙처럼 농축된 형태로 드시거나 쑥뜸 연기를 오래 맡으시는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쑥을 드시고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알레르기 반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바로 섭취를 멈추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신 중이신 분들입니다. 요즘은 손주를 늦게 보시는 경우도 많고 며느리나 딸이 임신 중인 가정도 많으실 텐데요.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예로부터 부인과 질환의 약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을 자극하는 작용이 임신 중에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쑥즙이나 농축된 형태의 쑥 제품은 유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임신 중에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쑥국이나 쑥떡처럼 음식에 소량 들어간 정도는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신 중에는 어떤 음식이든 과하지 않게 향을 느낄 정도로만 즐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임신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 그러니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쑥의 쿠마린 성분은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이미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작용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과 쑥이 함께 작용하면 출혈 위험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위장 출혈, 코피, 멍, 잇몸 출혈은 물론 심한 경우 뇌출혈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쑥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시다면 약 봉투나 처방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소 별거 아닌 걸로 여기고 넘겼던 잇몸 출혈이나 코피가 요즘 들어 잦아지셨다면 이 부분도 한번 병원에서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 국화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임신 중이신 분,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이 4가지였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가족분들과 함께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나도 해당되는 게 있나 하고 걱정이 되셨나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아셨다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그냥 먹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드실 수 있게 되셨으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콩팥이 약하신 분, 국화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임신 중이신 분,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이 4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조심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좋은 점도 많고 조심할 점도 있는 쑥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쑥을 고르는 법입니다. 쑥을 구입하실 때는 길이가 4에서 5cm 정도 되고 잎이 부드러운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부드러울수록 맛과 향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줄기가 통통하고 밑동 부분은 붉은빛을 띠면서 잎 쪽은 솜털이 덮여 뽀얀 연두빛을 띠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쑥을 고르실 때 이제부터는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잎의 부드러움, 줄기의 통통함, 밑동의 붉은빛입니다. 이렇게 고르신 쑥은 흙을 깨끗이 씻어낸 뒤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짜서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안 드실 경우에는 데친 쑥을 냉동 보관하시거나 잘 말려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면 사계절 내내 봄의 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봄이 지나가 버려도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 손질해서 얼려두시면 겨울까지도 쑥국 한 그릇 끓여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내 몸은 뒷전이었던 시절이 많으셨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비싼 보양식 아니어도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궁합은 두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쑥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장 기능을 개선해서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간과 신장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쑥의 항산화 성분이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쑥과 두부로 만드는 쑥두부전 레시피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하나와 손질한 쑥, 으깨서 물기를 짠 두부 한 모를 준비하시고 계란에 소금 약간을 넣어 풀어주신 다음 쑥과 두부, 부침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완성입니다. 10분이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궁합은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장 속 염증을 줄이고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쑥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변비 예방은 물론 장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쑥의 항산화 성분과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작용하면 뇌 혈류와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들깨를 넣은 쑥국 한 그릇이면 속도 든든하고 몸도 따뜻해지실 겁니다. 쑥과 들깨가루를 넣고 끓인 국물에 밥 한 술 말아 드시면 추운 아침에도 몸이 금방 훈훈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궁합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체내 이용률이 아주 높은 단백질원입니다. 쑥의 단백질 소화 촉진 효과와 계란의 우수한 단백질이 만나면 그야말로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게다가 계란은 적은 양으로도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쑥계란말이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 몇 개를 풀어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손질한 쑥을 넣어 섞은 다음 달군 팬에 부어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자르지 마시고 살짝 식힌 뒤에 썰어주시면 모양도 예쁘게 나옵니다. 네 번째 궁합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향신 채소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쑥 역시 성질이 따뜻한 식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몸을 데우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몸이 으슬으슬 춥고 기운이 없으실 때 마늘을 다져 넣은 쑥국 한 그릇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늘은 향이 강하기 때문에 쑥 본연의 은은한 향을 즐기고 싶으신 날에는 소량만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두부, 들깨, 계란, 마늘 이렇게 4가지 궁합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가장 기본이 되는 쑥된장국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신 다음 된장을 풀어넣고 끓기 시작하면 손질한 쑥을 넣어주세요.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함께 넣으시면 더욱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5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향긋한 쑥된장국이 완성됩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도 냉장고에 있는 된장과 두부만으로 충분히 훌륭한 보양식 한 그릇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보관법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신 쑥은 씻어서 데친 다음 한 끼 분량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편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요리할 때마다 손질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냉동실에서 오래도록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말려서 보관하실 때는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완전히 말린 뒤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가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이 중 하나라도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언제 얼마나 드시면 좋은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쑥은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질이 따뜻한 만큼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곁들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한 접시, 반찬으로 곁들이는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나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보다 적은 양으로 조절하셔야 하고요. 특별한 질환이 없으신 건강한 분들이라면 봄철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매일 똑같은 것만 드시기보다는 다양한 나물과 골고루 섞어서 드시는 것이 영양 균형에도 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봄철에 직접 쑥을 캐러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쑥을 캐도 되는 장소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나 생태보존지역처럼 식물 채취가 금지된 곳에서 무단으로 쑥을 캐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들판이나 밭 가장자리도 알고 보면 개인 소유지인 경우가 많으니 소유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둘째, 오염된 장소에서 자란 쑥은 피하셔야 합니다. 도로변이나 하천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 주변은 매연이나 농약,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도심에서 채취한 나물과 야산에서 채취한 나물을 비교한 조사에서 도심 나물에서만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그중 일부는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쑥을 모르고 드시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깨끗한 장소에서 채취하셔야 합니다. 셋째,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봄철에는 쑥과 헷갈리기 쉬운 식물들이 여럿 있는데 이런 독초를 잘못 드시면 구토나 복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직접 캐시기보다는 마트나 친환경 매장에서 안전하게 구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셔도 안전하게 쑥을 즐기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쑥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물입니다.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소화기와 간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하고 혈관과 혈액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콩팥이 약하신 분, 국화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임신 중이신 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 이 4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쑥은 두부, 들깨, 계란과 함께 드시면 영양적으로 더욱 좋은 궁합을 이루고 직접 캐실 때는 장소와 오염, 독초 3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몸보다 자식 밥그릇부터 챙기던 세월이었죠. 가난한 시절 밥심 하나로 버티며 자식들 키워내신 우리 세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챙길 차례입니다. 비싼 보약이 아니어도 봄철 들판에서 얻는 이 작은 나물 하나로도 충분히 몸을 돌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곁에 두고 활용해온 이 풀 한 포기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번 주 장 보러 가실 때 쑥 한 봉지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주들 재롱을 오래오래 지켜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지면 자식들도 그만큼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몰랐던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이웃이나 친구분께도 살짝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아시는 분이 되셔서 주변 분들께 도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봐주신 여러분 모두 이번 봄에는 쑥 한 그릇으로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 채널이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